독서실에서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던가요? 그 시간을 어기면 쫓겨나? 벌점? 벌점 아무리 쌓여도 절대 안 쫓겨나는 벌점 한 만점 도달해야지 쫓겨나고 이런 거 아니야? 자, 방정식 파트입니다. 도함수 활용입니다.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건 교점의 개수인가? 방정식 fx하고 0이라는 녀석의 실근의 개수의 값은 왼쪽 걸 함수로 잡은 것과 y는 빵이라는 녀석은 x축인가요? 그 둘의 교점의 개수로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겁니다. 두 함수를 갖다고 놓은 방정식은 각각의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인가요? 실근은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인 거죠? 우린 따로따로 그림을 해석할 생각인데 별거 없습니다. 미수 a의 값이 어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3차 방식의 근해 판별 다 필요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다 필요 없고요. 바로 예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3차 방정식의 실근계수를 갖다 구하고 싶습니다. 3차 방정식의 실근계수를 구하고 싶은데 일단 시험 문제는 절대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잘할 수 있는데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아니지. 이미 잘하지 않지. 조금 더, 승빈 처음 배우지. 요 생각 못했다. 수원처럼 그냥 스무스하게 알고 있는데. 승빈 선생님 방금 전에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방정식은 두 함수의 실근의 개수인 거 아시죠? 그거는. 네. 그냥 그거 이용해서 그냥 대충 하려고 하거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만 궁금합니다. 실근의 개수만 궁금하고 우리는 이 함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함수의 값이 대충 그림을 그리면 x축과 만난 교점을 확인이 가능하니까 대충 그림을 갖다 그려볼 생각입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0이고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두 개 있습니다.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그래프는 극점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극점 좌표만 구하면 대충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나 지금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좀 대입해 주세요. 플러스 2도 좀 대입해 줄래요? 마이너스 8. 그럼 x축의 값 한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3개인가요?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4차 함수로 잡고요.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녀석은 4차 함수, 오른쪽은 x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도함수가 빵 나온 게 하나밖에 없다? 도함수 4차 함수의 값이 미분에서 빵 나온 게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4차 함수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인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함수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x축과 만나 생긴 교점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는 대부분 미수가 있는 상태에서 풀 겁니다. 딱 이 정도 수준으로 학교 내신 시험이 출제되거든요. 상수항에 있는 미수인 k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는 싹 다 상수항에 미수가 있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대부분 학교는 상수항에 미수가 있는 녀석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근데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문제는 1차항이나 2차항 계수에 미수가 있는 경우를 출제합니다. 그런 문제는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일단 상수항에 있는 것만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참고서들 구성등이 좀 그러거든. 앞에 연습한 예제 문제나 유제 문제들은 상수항에 k를 놔두고 연습 문제를 보면 꼭 1차항하고 2차항에다 미지수를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틀리게끔 적고 하더라. 참고서들도. 미리 예제 문제에서 그럼 1차항과 2차항에 상수항에 있는 거 k 있는 거 넣으면 되잖아. 그 애들이 미리 연습할 거 아니야. 근데 꼭 알려주지 않은 다음에 생각해서 풀게끔 하더라고. 자, 선생님은 fx라는 함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k라는 미수의 값은 상수항의 값을 이항한 상태에서 이 함수만 잡으려고요. 그럼 k를 이항해주면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는 서단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근이고요. 두 번째 건 음의 중근과 양의 실근 하나고요. 한 개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의 값을 가질 때 문제를 해석하라고 합니다. 난 먼저 fx라는 녀석의 값이 이 녀석이라고 한다면 그래프부터 그릴 생각입니다. 도함수의 값이 지금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플러스 1 대입한 함수값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x축이 어디 있으면은 이 함수가 기함수니?
네. 기함수기 때문에 x축과 y축의 값은 이런 데 있겠군요. 빵 대입하면 빵 나오나요? 네. 도대체 k라는 녀석의 값이 어디 있으면 첫 번째 문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상수함수 k는 어디 있어야 돼? 0과 2 사이. 0과 2 사이? 0과 2 사이 있으면 음의 근이 두 개고 양의 근이 하나인가요? 그럼 첫 번째 거는 답이 나왔네요. 두 번째 거는 k 값이 어디 있어야지 두 번째 걸 만족하지? 음의 중근 하나하고 양의 실근? 네, k가 2였을 때 그러겠군요. k가 2였을 때가 중근이니까 음의 중근 마이너스 1을 가지고요. 양의 실근 값을 가지겠네요. 한 개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의 값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러겠네요. 여기 있어야지 음근 하나에 나머지 근 허근인 셈이죠. 그래서 k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제 문제로 갔습니다. 또 상수항의 k가 있습니다. 함수는 fx라고 칭하겠습니다. 함수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3차 함수고요. 상수항에 있는 k의 값은 2항해 줄 생각입니다.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상수함수입니다. 극점 좌표의 값이 0하고 2인가? 3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0하고 2 맞아요? 네. 3차 함수의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빵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축은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x축인 것 같고요. 여기가 좀 y축인 것 같습니다. 상수함수 마이너스 k 값이 어디 있어야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야? 0과 마이너스 4 사이. 그럼 마이너스 k의 값이 그런 거잖아. 답은 k의 범위로 쓸 거고. k의 범위 0과 4 사이 있는 건가요?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 있으니까요. 한 개의 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가 두 가지 아니야?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이 누구일 때? 빵. 빵하고 마이너스 4. 따라서 k 값이 빵일 때하고 k 값은 4일 때인가요? 한 실근과 두 허근의 값을 가지려면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그러네. 마이너스 k 값이 0보다 크다고? 그리고 마이너스 k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고? 부동식으로 넘어왔습니다. 부동식은 이항하지 않습니다. 방정식은 상수항에 있는 k값을 이항해서 풀 건데 부동식은 이항하지 않고 풀 겁니다. 어떤 부동식이 0보다 항상 커졌다는 걸 보여주려면 우리는 fx라는 녀석의 최소값, 제일 작은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제일 작은 것만 0보다 커졌다는 걸 보여줄 생각입니다. 어떤 녀석이 0보다 작거 나왔던 걸 보여주려면 제일 큰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 나왔던 것만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걸 테니까요. 뭐 쓸데없는 개소리가 좀 있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예제 1번으로 갔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시간이 남아돌아. 저희 3시에 끝나요. 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에 있는 부동식이 성립을 보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쌤은 밑줄 친 함수의 값을 fx라고 칭하겠습니다. 밑줄 친 함수를 fx라고 하면 그 그림을 갖다 그린 다음에 나는 지금 밑줄 친 fx에 뭘 구하자고요? fx에 뭘 구하자고요? 네, fx의 최소값을 구한다면 최소값이 0보다 큰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극점의 좌표의 값은 0하고 1에서 발생하나요? 0은 극점이 맞아요? 0에서는 부호가 안 바뀌는 거 아니야? 0이 중근이죠. 네.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0에서는 극점이 아니죠? 1에서만 극점이죠? 그럼 원래 함수 4차 함수의 값은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다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은 최소값이 언제 발생해요? 네, 1에서 최소값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최소값 1대입은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밑줄에다 1대입했습니다. 2. 그럼 제일 작은 녀석의 값만 해도 2인데 나머지 모든 값보다 2보다 큰 거죠? 최소값이 2이기 때문에 모든 값은 0보다 큽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건 성립합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0보다 오른쪽만 보라고 합니다. 함수의 값은 이걸 fx라고 칭하려고 합니다. 나는 fx의 값의 최대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함수 fx의 값의 도함수의 값을 구하는 중이고요.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이면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누구냐? 그래서 함수한테 지금 이 그림이 극점이 지금 두 개 있나요?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인가요? fx의 값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함수값 구하고 있습니다. 난 0보다 오른쪽만 필요하다고 했니 문제가? 근데 빵데이번 누구야? 빵데이번 마이너스 21인가? 빵데이번 녀석의 값은 여기쯤 되겠다. 빵데이번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1인데 빵의 왼쪽은 필요 없어요. 빵의 왼쪽은 필요 없어요. 빵의 오른쪽만 필요합니다. 그럼 최대값 2인가? 2대2 반값이 필요합니다. 2대2 하고 있습니다. 3. 마이너스 1 아니야? 맞아요? 마이너스 1 맞아요? 네. 그럼 가장 큰 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항상 0보다 작고 같은 건 3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부등식에서 미수가 있는 걸 구하라고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부등식에 지금 현재 미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기 위한 A라는 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정식은 상수항에는 A의 값을 이항할 건데 부등식은 이항하지 않습니다. 난 지금 좌변에 있는 녀석의 값을 fx라고 칭할 생각입니다. fx의 극점 좌표 찾고 있고 그래프 대충 그려보려고요. 도함수의 값이 지금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입니다.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빵이랑 루트 3인가요? 4차 함수인데 이거 짝수차 함수 맞아? 네. 짝수차 함수니까 이건 y축 대칭인가요? 네. 4차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나는 최소값이 필요한데 빵 대입한 녀석이 최소값은 아닌 것 같고요.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한 거 플러스 루트 3 대입한 거 같은 값을 가지나요? 네. 그 최소값은 루트 3을 대입해서 구하겠습니다. 나 지금 루트 3 대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나 루트 3밖에 대입 안 했습니다. 근데 최소값만 0보다 큰 같으면 보여주는 거라서 A-18이라는 최소값이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값의 최소값은 18이 답이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방금은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0보다 큰 걸 보여줬는데 지금은 특정 범위에서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구만. 자, 첫 번째 거는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라고 fx를 잡았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극점 좌표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그리시라고 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네. 마이너스 1 되면 누구냐? A 플러스 플러스 1 대입하면은. A 마이너스 2. 근데 함수한테 마이너스 3도 대입해봐야 되겠다. 마이너스 3 대입했어? A 마이너스 18. A-18? 야, 그럼 마이너스 3 대방은 한참 더 밑에 있다는 얘기인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는 범위 중에 제일 작은 건 A-18인가? 그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0보다 큰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누구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제일 작은 녀석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네. A의 값은 18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1보다 왼쪽에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최대값 구하시고 0보다 작다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함수를 fx라고 놓겠습니다. 도함수 구하는 중입니다. 에이씨, 이건 좀 그지 같다. 빵 나온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아이씨, 그 점이 없다?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뭐라고요? 3차.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라고요?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극점이 없는 녀석이면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란 얘기인가? 얘는 항상 0보다 큰가요? 네.
이 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인데 1보다 왼쪽만 그리라고 합니다. 그럼 1대2만 값이 최대값이겠네? 1대2 뺐습니다. 나의 바람은 모든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값만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속도가 속도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잠깐만 쉬었다 수업할까요? 속도가 속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델타 x분의 델타 y의 값은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의 값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의미하는 평균 변화율입니다. 근데 여기에 리미트를 달아주게 되면 리미트 델타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녀석의 값은 순간 변화율이었죠. 리미트 b라는 녀석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이 녀석 순간 변화율이었습니다. a점의 접선의 기울기였죠. 델타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거는 간격이 좀 넓은 걸 의미합니다. 근데 d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우리가 이 녀석을 dx분의 dy라고 표현할 건데 d라고 표현하는 녀석의 값은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이 녀석은 미시하게 엄청 작은 빵에 가까운 간격이죠. 간격이 좀 넓은 녀석은 델타, 간격이 좁은 녀석의 값은 d입니다. 그때 이 녀석이 순간 변화율이자 도함수이거든. 순간 변화율도 이렇게 표현하고 도함수도 이렇게 표현할 건데 지금 이 동그라미의 값은 다른 이름이 x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y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화율은 다른 말로 증가율 또는 감소율로도 표현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dt분의 dl이라고 쓴다면 l은 길이입니다. 이건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dt분의 ds라고 쓴다면 이 녀석의 값은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대문자 v의 값을 부피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익선상에서의 위치를 최초의 위치값이 빵이었을 때 t초가 경고하는 지점에 x라는 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때 이 위치의 값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달라지면 위치도 달라진다면 위치의 값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위치의 값은 요게 지금 위치인데요. 속도라는 녀석은 시간에 따른 위치가 변화한 거를 속도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화한 거를 속도라고 하기 때문에 dt분의 dx라고 쓴 녀석의 값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인가요? 속도의 값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따라서 dt분의 dx 자체가 미분한 도함수인 거죠? 그 녀석의 값이 속도입니다. 가속도라는 녀석의 값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또 다른 표기는 방금 전에 속도의 값을 미분한 녀석에서 시간 t로 미분한 녀석이기 때문에 표기를 우리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요점은 위치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은 속도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이 가속도인 것 뿐이죠. 하지만 속력의 값은 어떻게 구하죠? 속력의 값은 절대값으로 표현합니다. 속도의 값은 이쪽으로 가는 건 양의 방향, 이쪽으로 가는 건 음의 방향인데 이쪽으로 갔을 때 속도의 값은 양수, 이쪽으로 갔을 때 속도의 값은 음수인데 속력의 값은 음수, 양수를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속력은 절대값이어서 표현할 겁니다.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요구한 건 단순하게 미분하고 또 미분해가지고 속도, 가속도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T의 값이 2인 순간인 속도하고 가속도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임의의 시간 T에서의 속도의 값도 구하겠습니다. 위치의 값이 있으니까 속도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0일 겁니다. 가속도의 값은 또 미분해서 마이너스 12t 가속도고요.
거기다 2만 대입을 오겠습니다. 첫 번째 2일 때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12, 가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24, 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초의 운동은 속도의 값이 빵 대입하면 누구죠? 12, 처음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어떤 특정한 순간이 됐을 때 t의 값이 2가 되는 순간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쪽 방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속도가 음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왼쪽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다. 물리 아니냐? 어쩌면 물리적인 해석이 안 되는군요. 가속도의 값이 음수란 말은 그렇지,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가속도의 값이 플러스면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네, 점점점 빨라지면 가속도는 양수고요. 느려지면 가속도의 값 음수입니다. 속도의 값이 작아지면 음수입니다. 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특정한 시점이 있을 건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특정한 시점에서는 이쪽으로 갔을 때는 속도의 값은 양수일 건데 이쪽으로 갔을 때는 속도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지점은 속도의 값이 빵인 순간이 한 번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의 값이 빵 되는 순간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일 겁니다. 다만 속도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 지점에선 누가 빵이죠? 기울기, 아니 접선이. 니까 네, 가속도가 빵이죠? 네. 이 점도 가속도는 빵인 거죠? 네. 근데 이 지점이 정확히 속도의 값이 빵인 지점인가요? 출발한 다음에? 네, 그럼 여기서는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운동방향 바꾼 거죠? 여기서도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돌렸으니까 운동방향 바꾼 겁니다. 하지만 접할 때는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여전히 양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잠시 멈췄을 뿐이지 운동방향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운동방향을 바꾼 건 이때만 운동방향을 바꾼 거죠? 자, 운동방향을 바꾸려면 속도의 값이 빵 나오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빵 나오는 그 순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가? 근데 시간도 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방향을 바꾸는 속도가 빵 되는 순간이 루트인가요? 지면에서 50m의 속도로 쏘아 올린 물체가 있습니다. t초의 높이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높이라는 것 자체가 수직선을 세우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기가 지면 빵입니다. 수직선상의 운동입니다.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체는 올라가다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속도의 값이 빵 되는 순간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기 때문에 속도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50-10t고 속도의 값이 빵 나오는 경우가 t의 값이 5일 때인가요? t가 5일 때 우리는 최고 높이에 도달합니다. 최고 높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정확히 5초가 소요됩니다. 두 번째 건 지면에 닿는 순간에 속도의 값이 필요합니다. 지면에 닿을 때는 위치가 빵인 건가? 위치가 빵 나온 t의 값이 누구죠? 네, t의 값은 10이죠? t의 값이 10인 순간이 땅바닥이 닿을 겁니다. 10이 되는 순간에 속도가 필요합니다. 속도의 값이 누구죠? 10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50, 그러면 여기가 던질 때는 시간이 빵이었고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시간이 5초였고 땅에 떨어졌을 때는 시간의 값이 10초인가요? 물체가 올라갈 때 5초 걸렸으면 떨어질 때 5초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요? 자, 속도와 가속도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입니다. 보다 다양한 문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책이 한 문제만 소개하고 있네요. 다음에 있는 그림에서 시간이 A였을 때 속도의 값은 빵인가? A였을 땐 가속도가 빵인 거지 속도가 빵인 거 아니죠? 첫 번째 네. 틀렸습니다. 두 번째 B에서는 가속도의 값이 빵보다 작나요? 네,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음수니까 얘는 참이네요. 세 번째 건 C에서 운동방향을 바꾸는 거 맞아? 아니요, C에선 가속도가 빵인 거지 가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가속도의 부호가 음수였다 가속도 부호가 양수로 바뀌는 거지 속도가 빵인 건 아니죠 지금? 운동량을 바꿀 때는 이때가 운동량을 바꾼 거지. B하고 C 사이에서. 세 번째는 틀렸습니다. 자, 이제 변화율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 값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거의 이름이 뭐라고? 시간에 따른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거 이름이 뭐예요? 로그 2의 5. 그게 정의 이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식 이름이 뭐냐고요? 너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장착되어 있어. 이름이 뭐야? 2를 미수로 하는 5의 로그. 2를 미수로 하는 5의 로그입니다. 자, 이름은 정확하게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변의 길이가 3cm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형태로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한 변의 길이의 값이 3이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변의 길이는 매 초 1.5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정확히 12가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 값이 필요합니다. 최초의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의 값이 3짜리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t초가 경과하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몇으로 바뀔까요? 한 변의 길이의 값은 3 플러스 1.5t라고? t초 후에? 그럼 넓이의 값은 누가 되는 거야? 3 플러스 1.5t.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게 정사각형 넓이인가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고 있습니다. 속미분도 해야 되죠. 근데 한 변의 길이가 12인 순간이 언제야? 6초. 6초일 때? 그럼 t의 값이 6초인 순간에 그때 넓이의 변화의 값이 필요하다고요? 6만 대입했습니다. 6 대입했더니 이게 10인가? 네. 10이면은 2는 이렇게 약분했고 36이에요? 네. 답은 36이네. 두 번째 풀이. 넓이의 값은 한 변의 길이의 값 L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넓이인가? 선생님 양변을 T로 미분하려고요. 왼쪽은 S로 미분하면 1이지. 네. S를 S로 미분하면 1이지만 S의 값을 T로 미분하게 되면 S를 T로 미분했다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L로 미분하면 2L인가? 하지만 T로 미분했을 때는 흔적을 좀 남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L값이 누구일 때 넓이 변화율 값 구하시라고요? L값이 누구일 때 변화율? L값이 10이었을 때 변화율 값 구하는 중이죠? 네. 그럼 L값이 10이었을 때 변화율 값을 구하려면은 요게 우리가 찾는 변화율인데 11을 대입한 게 24인가? 문제 되는 거는 요게 문제가 되는 거네? 난 dt분의 da를 모르는 건가요? 근데 L값이 누구라고요? 12. L값은 요거 L과 T 사이의 관계식은 이건가요? 이거 양변 미분하려고요. 왼쪽은 L을 미분하면 1인데 T로 미분했다고 흔적을 남겼고요. 오른쪽은 T로 미분하면 1.5인가요? 그 1.5의 값을 대입하려고요. 그랬더니 누구라고요? 36. 자, 왼쪽이 편한가요? 오른쪽이 편한가요? 왼쪽. 당연히 왼쪽이 편하죠. 오른쪽은 풀이가 생소하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니네 대학 내내 공부할 게 이런 유사한 걸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는 라이프니츠의 풀이 방법을 계속 쭉 사용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만 이따위 식으로 풉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없네? 발전 문제로 갔습니다. 발전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이건 좀 어려워 보인다. 딱
이 문제 형태로 모의고사 문제 엄청 많이 출제. 어떻게 고3 애들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는데 30번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딱 이렇게 생겼었는데.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정식 하나 있고요. 그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T의 값이 달라질 때마다 실근은 매번 달라질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FT라고 하는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FT라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FT의 그래프 중에서 우극한의 값이 좌극한의 값보다 4만큼 작도록 하는 4만큼 작은 A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하면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이건 그나마 할만한 편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절대값 속에 있는 세기값은 기함수냐? 네. 절대값 속에 있는 세기값을 미분하면은 빵 나오는 세기 누구야? 풀만 루트. 네, 풀만 루트 마이너스 루트 좀 대입해볼까? 4루트 플러스 루트도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4루트. 빵 대입한 녀석은 원점 대칭이니까 빵은 여기 있겠죠? 이거 접올리라는 얘기인가요? 자, 이 녀석을 접올렸습니다. 문제는 실근 개수인가?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위에 있으면 교점은 2개? 여기쯤 있으면 교점은 4개? 여긴 6개? 여기는 3개? 여기는 빵개인가요? 그걸 그림으로 갖다 그리려고요.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는 y는 ft라고 하는 그래프를 갖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린 건 되게 쉽네요. 빵일 때, 4루트일 때만 구분하면 되나? 빵까지는 교점의 개수는 빵개 빵이었을 때는 3개 그 다음에 4루트까지는 6개 4루트였을 때는 4개 나머지는 이 그림이라고요? 근데 문제의 질문이 뭐라고? 좌극한 값이 더 크고 우극한 값은 더 작다고? 4칸 차이 난다고? 우극한이 커야 돼. 아니 좌극한이 커야 돼. 좌극한이 4만큼 커야 돼. 근데 극한값이 다른 건 0하고 4루트밖에 없잖아. 0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차이값은 6칸이야? 4루트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차이값은 4칸 4칸.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네. A의 값은 4루트입니다. 이게 조금 꼬아져 있거나 복잡한 녀석도 딱 이 원리의 문제를 풉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의 값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 3차 함수의 그림이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 둘의 교점의 개수의 값이 gt라고 얘기했습니다. fx하고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f한테 4대2 방법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고 하는 건 뭔가 겁나 익숙하다. 그냥 1대2도 빵이고 미분의 1대2 한 게 빵이면 우리는 뭘 알죠?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fx의 값은 얘가 인수인 거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gt의 그래프는 상수함수입니다. 어떻게 3차 함수의 그림이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t가 뭐든지 간에 교점의 개수가 항상 일정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항상 똑같은 숫자로 일정하니까 상수함수인 거잖아. 그럼 3차 함수의 그림을 대충 하나 그려볼까? 최고점 개수 양수라고 그랬지. 어떻게 마이너스 1하고 만나는 교점이 항상 일정할 수 있지? 마이너스 1인 선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은 이런 선이잖아. 항상 하나인 게 앞에서는 한동안 한 개잖아. 나중에 2개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뭐 3개일 때도 있을 거고 2개일 때도 있을 거고 다시 1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상수함수일 리가 없잖아. 하나였다가 2개였다가 3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다시 하나니까. 그럼 상수함수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지 상수함수 나오지? 어? 어? 어떻게 해야지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계속 한 개. 계속 한 개? 대충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언제나 하나 맞아? 아, 이러면 상수함수 될 수 있겠네? 그러면은 증가함수인가? 증가함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일 수는 없나? 기울기 마이너스인 직선하고? 증가함수 아니죠? 이 점의 이름은 변곡점.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관통해요? 예.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 기울기만, 이 점에서의 기울기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만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는 정확히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인 선하고 언제나 교점은 한 개일 겁니다. 근데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보다 큰 녀석이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커가지고 이 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그래도 마이너스 1하고 만나서 생긴 교점 무조건 하나인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럼 나는 여기는 이 변곡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을 때가 교점은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말 납득되신 거 맞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게 얘기하는 것도 해석했어.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났다는 거 파악했어. 세 번째 건 빵대기 관계 정수값을 간다고 얘기하네. 이거는 그냥 미수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식인 것 같은데 단지? 그럼 3차 함수의 값을 식을 세울 건데 문자는 몇 개만 잡아야 되지? 변수를? 최고차계수 1이라며. x-1제곱이 인수라며. 나머지 한 녀석의 값이 인수가 누군지 모르잖아.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빵대기 반값이 마이너스 알파니? 네. 빵대기 반값이 마이너스 알파면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정수란 얘기야? 네. 그럼 이 조건만 충족하는 녀석으로서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변곡점을 구해야 되는 거고 네. 변곡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변곡점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그 그 1대2. 뇌가 이상해. 네 뇌 이상해. 변곡점은 저번에 선생님 3차 함수 가지고 도함수 그려줬고 이계도함수 그려줬잖아. 이게 도함수니? 네. x-를 묶었더니 3x-2α-1인가? 네. 한 번 더 미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은 3x-2α-1이라고. 3x 마이너스. 그럼 6x-2α-4? 두 번 미분해서 빵 되는 점이 변곡점 x좌표라고? 두 번 미분해서 빵 되는 거 구했습니다. x의 값은? 이 x좌표의 값이 3분의 알파 플러스입니다.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도함수한테 대입해? 네. 도함수한테 대입했습니다. 3분의 알파 플러스의 값을 대입했더니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플러스 1? 이 녀석이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마이너스 1 제곱이냐? 그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1 제곱의 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마이너스 알파가 정수니까 알파도 정수일 거 아니야. 그럼 정수 대입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만 찾으면 되겠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지. 0이면 되냐? 1이어도 돼? 2여도 돼? 3이면. 그럼 알파의 값이 0 아니면 1 아니면 2라는 얘기구만? 그때 4대2 방법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4대2 방법 누구야? 9 곱하기 이거라고? 알파한테 뭐 대입할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36이 최대값인가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 같은데? 야, 교점의 개수의 값이 상수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파악할 수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해는 되는 거 맞죠? 네. 동주야, 예? 왜 이렇게 힘들어해? 오늘 별로 안 힘들 것 너무 같은데? 일찍 일어났어요. 아니야, 그건 마음가짐 문제야. 마음가짐을, 아이씨, 상쾌라고 생각해.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에 있는 그림과 같이 x좌표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인 점에서 만나는 f'과 g'이 있습니다. 그런데 fx 빼기 gx의 값이 hx라고 한다면 hx 값이 0이 나오도록 하는 서로 다른 이 방정식이 세 실근을 갖는다고? 근데 hx의 값은 4차 방정식인 것 같은데? 4차 방정식이 세 실근만 갖는다는 얘기 같은데? 다음 중에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지금 hx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난 이게 궁금합니다. 알고 있는 건 이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이 그림을 그려볼 생각인데. 부호부터 따질까? 지금 f'이라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다. 요걸 지칭하는 거겠지, 요거를? g'이 요걸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f'의 값이 이거야? 그럼 f'에서 g'을 뺀 거 부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음수예요? 양수? 음수? 양수인가요? 그러면 h'이라는 녀석 자체는 음수, 양수, 음수, 양수야? 네. 뭐가 잘못된 느낌인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음수, 양수, 음수, 양수구나. 알파, 베타, 감마에서 음수, 양수, 음수, 양수인가요? 네. 이게 h'입니다. 그럼 h'값을 알고 있으니까 h의 값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라고 h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까지는 감소하다가 베타까지는 증가하다가 감마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또 증가해요? 그럼 세 실근을 갖는 경우 어떨 때야? 극대점의 좌표에서 세 실근? 여기 극소점에서 세 실근? 근데 그림이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나 둘 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그를? 일단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하세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알파, 베타의 간격이 좁고 베타하고 감마 사이의 간격이 길어 보이긴 하는데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언급이 다른 건 없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처럼 여기가 실제로 간격이 좁고 여기가 간격이 넓다고 한다면 베타에서 감마까지는 많이 내려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맞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런데 아직은 실은 다른 정보가 없어서 아직은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알파 대입반점이 지금 여기가 알파 대입반점인가? 여기가 베타 대입반점이죠? 이것도 알파 대입반점, 베타 대입반점입니다. 그래서 베타 대입관계 큰 건 맞나요? 두 번째, hx의 값이 모든 극값의 고백값이 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x축이면 극값은 3개 있나? h알파, h베타, h감마가 다 극값인가요? 근데 h베타가 빵이니까 지금 여기가 x축이라고 한다면 고백값은 빵 맞죠? 또 세실근을 가질 때는 여기가 세실근인가? 그럼 알파를 대입한 게 빵이니까 이 세 개의 모든 함수값들의 고백값은 빵이겠네요? 니은도 참입니다. 세 번째, 알파고 베타의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였을 때 누가 함수값이 음수인 거야? 여기가 알파잖아. 여기가 베타잖아. 어? 그럼 이거 아니란 얘기네? 이 그림은 이때는 F알파, H알파의 값이 빵이고 이때는 H베타의 값이 빵이니까 음수일 수 없잖아.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인 걸 사용하라는 얘기인가? 그때 세실근의 값이 감마 대입한 게 빵일 때가 이때가 세실근이죠. 그때 알파고 베타 대입한 거 보고 반대죠? 아, 이 그림도 지금 이때 지금 생각하라는 얘기고요. 이때 감마의 값보다 감마의 오른쪽에서는 다 0보다 같은 거 맞아요? 네. 그럼 셋다모도 참이네요. 자, 변화율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의 값이 15짜리고 높이의 값이 20짜리인 원뿔이 있습니다. 물을 채워 넣을 건데 수면의 반지름 길이의 값은 초당 A씩 반지름 길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면의 반지름 길이가 초당 A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면의 반지름 길이의 값이 정확히 3이 되는 순간 컵에 채워진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 24입니다. 그때 수면 높이의 값이 8인 순간에 수면 넓이의 변화율 값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3대 4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니? 3대 4대 5? 그럼 지금은 반지름 길이 값이 3이었을 때는 반지름이 3이었을 때 높이의 값이 4겠네? 높이의 값이 8이었을 때는 반지름 값 6이겠네?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반지름의 값, 높이의 값이 8인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 값이 필요한 상태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A, 여기를 RH라고 할까? RH 아닐까 이게? R하고 H라고 놓을게요. R하고 H의 값은 물이 채워졌을 때 반지름의 값을 R, 물이 채워졌을 때 높이의 값을 H라고 하겠습니다. 채워진 부분만. 그런데 부피 넓이의 값이 필요하다고? 넓이? 수면 넓이? 수면 넓이?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건 부피의 변화율도 언급했나? 그래서 부피하고 넓이 하는 식이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수면의 넓이의 값은 S라고 하겠습니다. 수면 넓이의 값은 누구죠? 그렇죠. 부피의 값은 누구죠? 정글 알죠. H.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일단은 24 파이를 가지고 뭔가 알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이건 부피의 변화율을 얘기했어? 그럼 부피의 변화율인데 높이 가지고 풀 때도 있고 반지름 가지고 풀 때도 있다고? 그럼 반지름만 가지고 풀지 높이만 가지고 풀지 결정하자. 반지름으로 풀래 높이로 풀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반지름. 네, 반지름 가지고 풀겠습니다. 그럼 높이의 값이 8인 순간에 반지름 값은 누구라고요? 6. 네, 8인 순간에 반지름 6이라고요? 그래서 반지름 6인 순간에 넓이의 변화를 구할 생각입니다. H 없애고 싶습니다. H하고 R의 관계는 3대 4? 그럼 H 값 대신에 뭐 대입해요? 4분의 3. 4분의 3을 3대 4니까 그럼 이것만 대입하게 되면 부피의 값은 4분의 1 파이 R의 세제곱이에요? H한테 대입했으니까요. 승빈아 그 표정은 어떤 표정이죠? 아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지? R이 더 짧아.
3분의 4. 4분의 3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아, 또 동시를 또 믿어버렸네. 응. h의 값이 3분의 4R이에요? 그럼 3분의 4R이면 9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가요? 맞죠, 이제? 자, 그러면 넓이에 대한 식도 있고요. 부피에 대한 식도 있는데 다 반지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걸 t로 미분하려고요. 아, 처음에 부피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었나? 이거 양변을 t로 미분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1 곱하기 dt분의 dv죠. 이거 미분하게 되면 3분의 4 파이 r 제곱인가? 근데 r을 t로 미분했다고 흔적을 남기려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반지름이 3이 되는 순간에 야, 수면의 반지름 길이는 초당 a씩 늘어나? 이 변화율은 24파이라고? 반지름이 몇인 순간에? 반지름이 3인 순간에? 3 대입했더니 12파인가? 맞니? 그런데 이 녀석이 누구라고 지금? 뭐? 수면의 반지름 길이는 몇 초 a씩 늘어난다며. 저게 시간에 따른 반지름의 변화율 아니야? a라고요? 아, 그 a가 2라고? 네. 이런 거 맞나요? 그럼 나는 지금 수면의 반지름 길이가 늘어나는 비율은 2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왼쪽을 미분하면 1인데 p로 미분했다고 흔적을 남겼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미분하게 되면은 2파이 r인데 r을 t로 미분했습니다. 난 이게 궁금합니다. 반지름이 몇인 순간? 반지름 6인 순간? 반지름한테 6 대입하려고요. 그리고 dt분의 dr이 누구라고요? a가 2라고요? 답은 24파이네요. 이제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수투까지 다 풀렸습니다. 딱 2개 챕터 진도 나갔네요.